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10번째 챕터 전동용 기계요소입니다. 전동용 기계요소 단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요. 베어링, 벨트 풀리, 기어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도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살펴보면 베어링의 호칭 방법, 그리고 기어의 도시법, 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 벨트 풀리의 도시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용 기계 요소의 도시법을 보겠습니다. 축이나 보스 끝, 그리고 구석 라운드 가공부는 필요하면 확대해서 부품도 옆이나 주설안에 기입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부분을 확대해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습니다.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단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 단면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긴 축은 단축해서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이는 실제 길이를 기입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축 면을 표시하고 길이는 실제 길이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계 제도에서 축을 도시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심선을 수평 방향으로 놓고 축을 길게 놓인 상태로 그린다. 맞죠? 2번 축의 가공 방향은 상관없이 직경이 큰 쪽에서 오른쪽으로, 큰 쪽이 오른쪽에 있도록 그린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을 가공할 때는 선반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축을 가공하는데, 선반에서 척이 왼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축을 가공할 때는 왼쪽에 굵은 쪽을 놓고 축을 이렇게 가공하게 되므로, 도면에서도 굵은 쪽, 직경이 큰 쪽을 왼쪽에 놓고 그려주면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도 편하게 그 도면을 보고 가공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쪽이 왼쪽에 있도록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온단면도로 표현하지 않고요. 4번 단면 모양이 같은 긴 축은 중간 부분을 파단에서 짧게 표현하고 전체 길이를 기입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어링의 호칭 방법 및 도시 방법입니다. 베어링은 호칭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배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칭 번호의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번호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번호라는 베어링의 계열 기호, 그리고 안찌름 번호, 그리고 접촉각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보조 기호라고 해서 궤도륜, 또 조합 기호, 내부 틈새 기호 등 선택에 따라서 추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6308ZNR로 되어 있는 베어링 호칭 번호가 있는데요. 이 앞에 4자리가 기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자리 2자리를 베어링 계열 기호라고 하고, 여기서 63번은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6을 대고, 그리고 치수 계열이 03번인 베어링 계열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찌름 번호가 뒤에 있는 2자리인데요. 안찌름 번호의 크기는 04 이상일 경우, 안찌름 번호가 04 이상일 경우 이 수치를 5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08인 경우에는 04 이상이므로 08, 8에 5를 곱해서
안지름이 40mm인 베어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호들은 보조기호인데요. 실드 기호라고 해서 Z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궤도름 모양 기호라고 해서 멈춤림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보조기호에 있는 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봤던 한쪽 실드 붙이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한 기호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궤도름 모양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다음 등급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꼭 암기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구름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메이커사에 따라서 제품이 규격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리는 간략 도시 또는 호칭 번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략 도시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구름 베어링의 약도 그리고 도시 기호법을 꼭 확인하셔서 그림에 따른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양별로 안에 있는 모양별로 볼 베어링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 6304에서 6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자리는 베어링의 계열기호, 형식기호를 이야기한다 했죠. 뒤에 두 자리는 베어링의 안지름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3에서 형식기호, 6을 물어봤으므로 형식기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어의 제도 방법입니다. 스퍼 기어의 제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1번 스퍼 기어를 그릴 때는 축의 직각인 방향을 주투상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의 직각인 방향을 주투상도로도 지정할 수 있고 나사의 경우와 같이 치형은 생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끄던은 여기 있는 이끄던이죠. 이끄던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피치원은 1.3선으로 표시하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 이끄던은 굵은 실선, 피치원은 1점 가는 쇠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축방향에서 이 골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서로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는 이끄던을 굵은 실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작도에서는 기어의 제작상 중요한 치형, 모듈, 압력각, 피치원 지름 등 이런 기타 사항들을 기어 요목표라는 표를 만들어서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어에 대한 정보들을 기어 요목표, 이 요목표에 따라서 요목표를 기입해서 기어를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목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퍼 기어라고 해서 치형은 표준 이빨이 되겠고요. 보통 이빨이 표준이고 모듈이 중요합니다. 모듈을 확인해야겠죠. 모듈이 2인 스퍼 기어입니다. 압력각이 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압력각이 20도고 기어 2의 수가 Z가 되겠죠. 2의 수가 36개인 스퍼 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요소 할 때 D는 MZ라고 해서 모듈 곱하기 기어의 일수는 피치원 지름이 됐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피치원 지름이 72인 것을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어 유목표에서도 그 부분을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피치원 지름이 72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 높이는 4.5가 되겠고, 이 전체 이 높이를 구하는 어덴덤이라고 해서 전체 이 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의 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부 미터씩과 인치씩 간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피치원 지름을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입끄원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입뿌리원, 또 이수, 이런 것들, 입근 높이 등 각 공식을 부분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헬리컬 기어의 제도 방법에서 헬리컬 기어는 나사의 헬리컬 곡선이 그려져 있는 헬리컬 곡선이 치형이 깎여져 있는 기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비틀린 방향을 3개의 가는 이점세선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퍼기어 제도 시 축방향에서 본 입뿌리원은 어느 선으로 나타내는가 라고 했습니다.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굵은 실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입니다. 평벨트 풀리와 V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을 참고해 두시고요. 벨트 풀리의 도시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벨트 풀리는 대칭형이므로 전부 표시하지 않아도 일부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풀리의 살이죠.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고 도형 속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단면형은. 그리고 테이퍼 부분, 암의 테이퍼 부분은 치수 보조선을 비금 방향으로 그어서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암은 대칭형이므로 일부분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여기 벨트 풀리는 일부분만 도시할 수 있고요. 암, 벨트 풀리의 이 살을 얘기하죠. 이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했을 때, 단면을 절단했을 때 암은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의 테이퍼 부분, 여기가 테이퍼 부분이죠. 이렇게 끝이 좁혀 들어가는 테이퍼 부분인데, 테이퍼 부분의 치수는 비금을 쳐서 이렇게 비금을 쳐서 치수 보조선을 비금으로 빼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평벨트 풀리의 도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주투상도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축 직각 방향이면 축 방향이 길이 방향으로 얘기하고 직각 방향이면 이 부분에서 한쪽 이 원통을 본 원통의 면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벨트 풀리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도 주투상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암의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단면을 도시한다 라고 했는데 암은 절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 3, 4번의 보기도 옳은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로킷 휠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입니다. 스프로킷의 호칭법은 호칭 번호와 이수 그리고 치형을 차례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시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측면도
예,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피치원은 가는 1.3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 또는 굵은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직각인 방향, 동그라미 방향에서 본 그림은 단면을 표시할 때 이 고래 선은 굵은 실선으로 기입합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에서 이 끝원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피치원을 가는 1.3선, 이 골원, 이 뿌리원을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제도시 바깥지름은 어떤 선으로 도시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고요. 스프로킷 휠의 피치원은 가는 1.3선, 그리고 이 골원,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 또는 굵은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코일 스프링의 도시 방법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시 방법에서는 일반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하중 상태에서,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그린 경우에는 치수를 기입할 때 그 하중을 꼭 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중과 높이 또는 처짐과의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도 또는 표로 먼저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짐의 관계가 필요할 때는 표나 도표로 나타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3번, 그림에서 단서가 없는 코일 스프링이나 볼트 스프링은 모두 오른쪽으로 감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시가 없는 것은 오른쪽 감기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감는 경우에는 감김 방향 왼쪽이라고 표시해 둡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일괄적으로 기어처럼 묘목표에 기입해서 추가 사항들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른 스프링의 도시 방법을 살펴보시고요. 그림을 보고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코일 스프링은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가 아니죠.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겹판 스프링, 판 스프링의 경우에는 수평한 상태에서 그립니다.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3번, 단서가 없는 코일 스프링은 오른쪽 감기가 맞죠. 그리고 왼쪽으로 감긴 경우에는, 특별히 왼쪽으로 감긴 경우에는 감긴 방향이 왼쪽이라고 표시해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